꼬마야, 여기서 뭐하니? 한밤중 폐공장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따라갔어요. 어둠 속에서 두세 살쯤 되는 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하나? 근데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날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민호, 올해 43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공장에서 일했어요. 대성기계 제2공장 생산팀장으로 20년을 다녔죠. 근데 3년 전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중국산 부품이 싸게 들어오니까 일감이 끊겼거든요. 실직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생활비를 못 대니까요. 딸 지은이는 아내가 데려갔습니다. 12살이었던 지은이가 이제는 15. 얼마 전 양육비 독촉 문자가 왔는데 답장도 못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폐공장 근처 원룸에 삽니다. 월세는 2달째 밀렸고 집주인 독촉 전화는 받지도 않아요. 매일 비슷하게 살았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TV 보다가 낮잠 자고 다시 편의점 가고 가끔 인력사무소에서 일당 일을 했지만 자주는 못 나갔어요. 의욕이 없었거든요. 밤에는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밖을 돌아다녔어요. 폐공장 쪽으로 주로 걸었죠. 20년을 다닌 곳이라 익숙했거든요. 어느 날 밤 11시쯤 평소처럼 폐공장 쪽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담장 너머로 낙서투성이 건물이 보이고 철거 예정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죠.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한밤중 폐공장에서 아이가 운다니. 근데 소리가 계속되면서 진짜라는 걸 알게 됐죠. 담장 구멍으로 들어가서 공장 안으로 걸어갔어요. 핸드폰 불빛을 켜고 울음소리를 따라갔습니다. 2층 작업장 구석, 거기 아이가 있었어요. 1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더러운 티셔츠에 짧은 바지, 얼굴에는 먼지와 눈물 자국이 묻어 있었죠. 아이는 나를 보자 울음을 멈추고 큰 눈으로 쳐다봤어요.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대답은 없고 몸만 더 움츠렸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방이나 담요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냥 아이만 덩그러니 있을 뿐. 혼자 왔어? 엄마는? 아빠는? 아이가 작게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배고파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창밖을 가리키며 대답하더군요. 밝을 때부터요. 하루 종일 여기 혼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이 아이를 여기 두고 간 거죠?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핸드폰을 꺼냈는데 멈칫했어요. 이 시간에 신고하면 아이는 어디로 가게 될까? 밤새 경찰서에서 보내다가 아침에 보육원으로 가는 건가? 아이를 보니 딸 지은이가 떠올랐습니다. 저 나이 때 지은이를 제대로 봐주지 못했던 기억. 회사 일에 치여서 주말에도 출근하고 학교 행사도 못 갔던 일들. 그러다 이혼하고 딸과도 헤어졌죠. 아이가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서워요.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일단 우리 집 가자. 밥 먹고 신고는 내일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걷는 게 힘들어 보여서 업어줬죠. 6살 치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원룸에 아이를 앉혔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을 게 없더군요. 편의점에서 김밥이랑 우유를 사왔죠.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되니까. 아이는 김밥을 급하게 먹고 우유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얼마나 배고팠을까. 다 먹고 나니 졸려 하더라고요.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이름이 뭐야? 아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몰라요. 엄마 이름은?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괜찮아. 자, 내일 생각하자. 아이는 금방 잠들었고 나는 바닥에 앉아서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얼굴이지만 코 밑에 상처가 있고 팔에 멍 자국도 보였어요. 누가 이 아이를 때린 건가? 그래서 버린 건가? 내일 신고해야지. 근데 아침이 됐을 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난 아이가 나를 보며 겁먹은 표정을 지었거든요. 경찰 아저씨한테 가야 하나 봐요. 가기 싫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무서워요. 거기 가면 때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찰서 가본 적 있나 봐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그렇게 들었거나. 오늘은 안 갈 거야. 일단 밥 먹자. 편의점에서 빵이랑 우유를 또 사와서 줬어요. 조심스럽게 먹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름 뭐예요? 강민호야. 너는? 몰라요. 기억 안 나?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군요. 그냥 애라고만 불렀어요. 누가? 무서운 사람들이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아이 표정이 너무 어두워졌거든요. 그럼 내가 이름 지어줄까?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 창밖을 가리키니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좋아? 네. 그래, 하늘이다. 강하늘. 내 성 줄게. 아이가 작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났어요. 신고는 자꾸 미뤄졌죠. 하루만 더 하다 보니 일주일이 됐습니다. 하늘이는 점점 집에 적응했어요. 처음엔 말도 잘 안 하고 구석에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가 물었어요. 아저씨, 저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대답하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실직자의 이혼남이고 월세도 밀린 사람이잖아요. 모르겠어. 좀 더 있다가 생각하자. 고개를 끄덕이는 하늘이. 2주가 지나니 하늘이는 어디든 따라다녔어요. 편의점, 인력사무소. 사람들이 쳐다봤죠. 조카라고 둘러댔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월세 언제 주냐고, 더 밀리면 나가야 한다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늘이도 먹여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인력사무소에 갔지만 일이 없었어요. 매일 가도 나만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폐공장을 지나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저기 고철 많잖아. 팔면 돈 되지 않을까? 하늘이한테 물었죠. 너 여기 또 들어갈 수 있어? 무서워요. 괜찮아. 아저씨랑 같이 가면 안 무서워. 내 손을 꼭 잡는 하늘이. 우리는 폐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 보니 더 황량했지만 고철은 정말 많았어요. 기계 부품들, 파이프들, 철판들. 이거 주워서 팔면 되겠다. 하늘이가 기계를 쳐다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집중하는 표정으로 부품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요. 6살짜리가 어떻게 아는 걸까? 신기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폐공장에서 고철을 주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폐공장에 갔어요. 고철을 주워서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었어요. 월세도 겨우 냈습니다. 하늘이는 고철을 고르는데 재능이 있었어요. 쓸모없어 보이는 부품 중에서 갓나가는 걸 골라냈습니다. 처음엔 신기했는데 점점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 주인이 물었어요. 그 아이 누구예요? 맨날 같이 다니시던데. 조카예요. 조카? 부모는요? 잠깐 맡았어요. 편의점 주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믿지 않는 게 보였어요. 며칠 후 집주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데리고 사는 거냐고 물었어요. 계약서에는 1인 거주라고 했다면서요. 추가 비용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더 내세요. 돈이 없었어요. 그냥 있을게요. 곧 보낼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늘이를 어디로 보내겠어요. 동네 사람들도 쳐다봤습니다. 슈퍼 갈 때, 공원 지날 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남자 아이 어디서 데려온 거래? 유괴 아니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젠가 신고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늘이한테 말했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저씨 조카라고 해야 해. 왜요? 그냥, 그래야 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어느 날 하늘이가 열이 났습니다. 이마를 만져봤어요. 뜨거웠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보험이 없었어요. 하늘이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보호자 자격도 없고 약국 가서 해열제 샀습니다. 먹였어요. 밤새 하늘이를 돌봤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열이 내렸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겠구나. 며칠 후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상담원한테 물었어요. 아이를 맡아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아이 부모는요? 모릅니다. 친척은요? 그것도 모릅니다. 상담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미아 신고하고 보호자 찾고 안 나타나면 보육원 가는 거예요. 보육원 안 가고 제가 키우면 안 되나요? 상담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입양 절차 밟으셔야 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소득, 주거, 범죄 경력 다 확인하거든요. 나는 아무 조건도 안 맞았습니다. 실직자의 월세 밀리고 있고, 그럼 방법이 없나요? 일단 신고하세요. 그게 맞는 절차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가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볼일 보고. 하늘이가 내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나 어디 가야 해요? 아니야. 안 가. 거짓말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어요. 하늘이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저 아이를 보육원 보내면 어떻게 될까? 입양될까? 아니면 시설에서 자랄까? 다음 날 아침 하늘이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폐공장에 갔을 때였어요. 하늘이가 특정 기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왜 그래? 하늘이가 떨었습니다. 이거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소리, 기계 소리. 지금 안 나는데? 예전에 났어요. 크게, 무서웠어요. 하늘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늘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안 나. 근데 궁금했습니다. 하늘이가 이 공장을 아는 걸까? 여기 와본 적 있는 걸까? 저녁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늘아, 너 그 공장 전에 가본 적 있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작을 때요. 누구랑? 무서운 사람들이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늘이가 너무 떨었거든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철을 정리하고 있는데 하늘이가 특정 부품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6살 아이가 볼트를 조이고 부품을 맞추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뭐 하는 거야? 고치는 거요. 뭘? 이거요. 하늘이가 만든 건 작은 모터였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니까 돌아갔어요. 작동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6살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한 거야? 하늘이가 대답했어요. 그냥 알아요. 머리에 그림이 보여요. 무슨 그림? 기계 아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 정말 특별한 거였어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하늘이를 보육원 보내면 안 되겠다. 이 아이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제대로 키워야 해. 근데 어떻게? 나는 실직자의 이혼남이고 법적으로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돈이 떨어졌어요. 고철 팔아서 버는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월세는 또 밀렸고 집주인이 다음 달까지 안 내면 나가라고 했어요. 하늘이한테 미안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옷도 못 사주고 어느 날 하늘이가 물었어요. 아저씨, 돈 없어요. 응? 좀 없어? 그럼 제가 도와줄게요. 뭘 어떻게? 하늘이가 고철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비싼 거 있어요. 제가 찾아줄게요. 그날부터 하늘이는 더 열심히 고철을 찾았습니다. 정말 값나가는 부품들을 골라냈어요. 고물상 주인이 신기해했습니다. 이 부품 어디서 찾았어요? 이거 귀한 건데. 하늘이가 찾았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하늘이를 쳐다봤어요. 이 꼬마가 대단한데? 그 주는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밀린 월세 냈어요. 하늘이한테 새 옷도 사줬습니다. 하늘이가 웃었어요. 아저씨, 이제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근데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은 안 되겠구나. 언젠가는 결정해야 해. 하늘이를 어떻게 할 건지.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계속 고철을 주었어요. 하늘이가 귀한 부품을 찾아내는 실력이 점점 늘었습니다. 고물상 주인도 이제는 우리를 기다렸어요. 오늘은 뭐 가져왔어? 하늘이가 가방에서 부품들을 꺼냈습니다. 주인이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거 어디서 찾았어요? 이건 진짜 귀한 건데. 산업용 모터 부품이잖아. 폐공장에 많아요. 주인이 돈을 세어줬습니다. 평소보다 2배 많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돈을 세어봤습니다. 월세 내고도 남았어요. 하늘이한테 새 신발도 사줄 수 있겠구나. 하늘아, 우리 내일 신발 사러 가자. 진짜요? 응. 내가 돈 벌어줬으니까.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신발 가게에 갔어요. 하늘이가 파란색 운동화를 골랐습니다. 신어보니까 잘 맞았어요. 예뻐요? 응, 예뻐. 잘 어울려. 하늘이가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 이 아이한테 정들었구나. 이제 보내기 싫어. 며칠 후 폐공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하늘이가 구석에서 낡은 가방을 찾았어요. 먼지 쌓인 공구 가방이었습니다. 열어보니까 공구들이 들어있었어요. 펜치, 드라이버, 렌치. 하늘이가 공구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거 가져가도 돼요? 응, 가져가. 집으로 와서 하늘이는 공구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철 부품들을 조립했어요. 볼트를 조이고 부품을 끼우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뭐 만드는 거야? 장난감이요. 며칠 후 완성됐습니다. 작은 로봇팔이었어요. 스위치를 누르면 팔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감탄했습니다. 6살이 이걸 혼자 만들다니. 대단한데? 어떻게 만든 거야? 그냥 머리에 그림이 보였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머리에 그림이 보인다고 고물상 주인한테 로봇팔을 보여줬습니다. 주인이 놀라며 말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늘이가요. 주인이 하늘이를 쳐다봤습니다. 이 꼬마가 진짜? 네. 주인이 로봇팔을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이거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계 좋아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한 2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요? 네. 더 만들어 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하늘이한테 말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만든 거 팔 수 있대. 돈 벌 수 있어. 하늘이가 놀랐어요. 진짜요? 응. 더 만들어 볼래? 네. 그날부터 하늘이는 매일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로봇팔 움직이는 자동차, 회전하는 선풍기, 고철로 만든 장난감들이었어요. 고물상 주인이 팔아줬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팔렸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거 하나 더 만들어줄 수 있어요? 조카 생일 선물로 주려고요. 네, 만들어 드릴게요. 돈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벌었어요. 고철 파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월세 내고 밥 먹고 옷 사고 돈이 남았어요. 처음으로 저축도 했습니다. 나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하늘이랑 공장 가는 게 기대됐습니다. 저녁에 하늘이가 만든 걸 보는 게 즐거웠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가 물었어요. 아저씨,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저도요.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며칠 후 고물상 주인이 제안했습니다. 민호 씨, 이거 온라인으로 팔면 어때요? 더 많이 팔 수 있을 거예요. 온라인요? 네. 요즘 사람들 수제 장난감 좋아해요. SNS에 올리면 반응 좋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제가 도와줄게요. 주인이 도와줘서 인터넷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이가 만든 장난감 사진을 올렸어요. 반응이 왔습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이거 진짜 고철로 만든 거예요? 신기하다. 얼마예요? 사고 싶어요.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주문 가능한가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는 매일 만들었어요. 나도 도와줬습니다. 포장하고 배송하고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실직자였던 내가 이렇게 돈을 벌다니. 나는 자존감이 회복됐습니다.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늘이도 손님들도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밤에 하늘이한테 말했어요. 하늘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 거야.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저씨가 저 데려와줘서 제가 고마워요.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하늘이를 법적으로 내 아이로 만들고 싶다.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다음 날 다시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상담원이 물었어요. 전에 오셨던 분이시죠? 네. 입양하고 싶어요. 상담원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조건 확인부터 해야 해요. 소득 증명서 있으세요? 있습니다. 요즘 장사하고 있어요. 주거는요? 월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밀리지 않아요. 상담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미아 신고부터 하셔야 해요. 부모 찾는 절차 거쳐야 하거든요. 부모 안 나타나면요? 그럼 보호시설 거쳐서 입양 절차 진행되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1년은 좋기. 1년이요? 네. 그 사이에 조건 갖추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했습니다. 1년. 그 사이에 하늘이는 어디가 있어야 하는 거지? 시설에? 나랑 떨어져서?
하늘이한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살까? 신고 안 하고. 근데 언젠가는 걸릴 거였어요. 하늘이 학교도 가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장사는 잘 됐어요. 하늘이가 만든 장난감이 인기였습니다. 주문이 계속 들어왔고 우리는 바빴어요. 돈도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전세 보증금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날 일이 생겼습니다. 폐공장에서 고철을 찾고 있을 때였어요. 하늘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특정 기계 앞에서 얼굴이 하얘졌어요. 왜 그래? 하늘이가 떨었습니다. 이거 무서워요. 전에도 그런 적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더 심했어요. 하늘이가 주저앉으며 귀를 막았습니다. 시끄러워요. 기계 소리. 지금 안 나는데? 예전에 났어요. 크게. 사람들 소리쳤어요. 하늘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늘이를 안아서 밖으로 나왔어요. 괜찮아. 나왔어. 이제 괜찮아. 하늘이가 한참을 떨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늘아, 너 그때 뭘 본 거야? 하늘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다쳤어요. 누가? 일하던 사람들이요. 어디서? 저 공장에서요. 언제? 오래전이요. 제가 아주 작을 때요. 그럼 너 거기 있었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데려갔어요. 숨으라고 했어요. 누가? 몰라요. 얼굴 기억 안 나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늘이가 너무 괴로워했거든요. 다음 날 혼자 폐공장에 갔습니다. 하늘이가 반응했던 기계를 자세히 봤어요. 대형 프레스 기계였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위험해 보였어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바닥에 오래된 얼룩 같은 게 있었어요.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부서진 창문으로 들어갔어요. 먼지 쌓인 책상, 녹슨 캐비닛. 캐비닛을 열어봤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생산 관련 문서였는데 한 서류철이 눈에 띄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문서였습니다. 10년 전 날짜였어요. 읽어보니 끔찍했습니다. 프레스 기계 사고로 작업자들이 다쳤는데 회사가 은폐했더라고요. 산재 신고도 안 하고 돈으로 입을 막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공장에서 사고가 있었고 회사가 숨겼구나. 더 찾아봤습니다. 작업자 명단, 급여대장 같은 서류들이 나왔어요. 한 문서에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영호. 사고 당시 중상을 입었고 얼마 후 퇴사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메모에는 자녀가 한 명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녀. 하늘이를 말하는 건가? 더 뒤졌습니다. 회사 행사 사진이 나왔어요. 야유회 같은 거였나 봐요. 여러 사람이 찍혀 있었는데 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하늘이었습니다. 어릴 적 하늘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늘이 아빠가 김영호라는 사람인가?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한테 보여줬어요. 이 사람 알아? 하늘이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요? 응, 너 같은데. 하늘이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기억 안 나는 표정이었어요. 밤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김영호를 찾아야 하나? 찾으면 하늘이를 데려갈까? 아니면 이미 죽었을까? 다음 날 고물상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주인장, 대성기계 아세요? 그 폐공장요? 알죠. 몇 년 전에 문 닫았잖아요. 거기서 사고 난 거 아세요? 사고? 무슨 사고요? 10년 전쯤에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요. 소문 들었죠. 사람 죽었다던데요. 죽었어요? 네. 근데 회사에서 은폐했대요. 돈 주고 입 막았다고. 가족은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에 적힌 전화번호를 받습니다. 10년 전 번호. 지금도 쓸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근데 받지 않았습니다. 끊겼어요. 며칠 동안 계속 전화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일주일 후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성기계 관련해서 연락드린다고 혹시 김영호 씨 맞냐고. 답장이 왔습니다. 누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아이를 맡고 있다고 혹시 아드님 찾으시냐고 보냈습니다.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무슨 소리냐고 자기 아들은 죽었다고 10년 전에. 손이 떨렸습니다. 죽었다고요? 확실하냐고 다시 물었어요. 확실하다고 그만 연락하라고 답이 왔습니다. 나는 멍했습니다. 죽었다고? 그럼 하늘이는 누구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죽은 게 확실하냐고, 시신을 봤냐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전화가 왔어요. 김영호였습니다. 당신 누구요? 왜 이런 질문하는 거요? 저는 아이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폐공장에서요. 폐공장? 대성기계 말하는 거요? 네. 김영호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 아이, 몇 살이요? 6살쯤요. 이름은? 모릅니다. 기억 못해요. 김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진 보내줄 수 있어요? 네. 하늘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10분 후 전화가 왔어요. 하늘이다. 내 아들이에요. 목소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1달 전에 폐공장에서 발견했어요. 김영호가 흐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어요. 왜요? 사고 나고 회사에서 돈을 줬어요. 입 다물라고. 근데 전 거절했죠. 산재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협박이 들어왔어요. 아들을 해치겠다고.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요? 아들을 숨겼어요. 처제 집에. 시골이었거든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연락이 끊겼어요. 처제가 사라졌어요. 아들도요. 김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찾아봤지만 못 찾았어요. 경찰도 수사했지만 처제 차가 강에서 발견됐어요. 사고로 처리됐죠. 하늘이는 같이 죽은 걸로 추정됐어요.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김영호가 울었습니다. 나는 물었어요. 그럼 하늘이는 어떻게 폐공장에 있었던 거죠? 모르겠어요. 누군가 숨겨놨나 봐요. 아니면 죽이려다가 못 죽였거나.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늘이 만나고 싶으시죠? 김영호가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요. 하늘이는 당신을 기억 못해요. 알아요. 너무 어렸으니까.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저랑 살았어요. 저한테 익숙해졌어요. 김영호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며칠 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늘이를 데려가기 전에 저 혼자 먼저 만나보기로 했어요. 하늘이한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카페에서 김영우를 만났습니다.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어요. 다리를 절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인가 봐요. 앉자마자 물었어요. 하늘이는요? 일단 제가 먼저 뵙고 싶었습니다.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김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고, 협박, 처제와의 이별, 하늘이를 잃은 슬픔. 매일 찾아다녔어요. 경찰서에도 가고, 실종 아동센터에도 가고. 근데 아무도 못 찾았어요. 점점 희망이 없어졌어요. 살아있을 리 없다고 포기했죠. 김영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하늘이를 만나고 싶어요. 제 아들이니까요. 만나면 데려가실 건가요? 김영우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늘이가 원하는 대로 해야죠. 몇 년 동안 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데려간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이를 데려왔습니다. 3명이 만났어요. 3일 후 김영우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하늘이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만나보기로 했죠. 김영우는 4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어요. 다리를 저렸습니다. 사고 후유증인가 봐요. 앉자마자 물었어요. 하늘이는요? 집에 있습니다. 김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못 찾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영우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프레스 기계 안전장치가 고장났는데 회사가 방치했죠. 제가 다쳤어요. 다리가 으스러졌어요. 동료도 죽었고요. 회사는 은폐하려고 했어요. 돈 줄 테니까 입 다물라고. 근데 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산재 신고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협박이 들어왔어요. 밤에 전화가 왔어요. 아들 사진이랑 같이 입 다물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고. 겁이 났어요. 하늘이를 처제 집에 숨겼어요. 시골이었거든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한 달 후 처제한테서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가봤더니 비어 있었어요. 처제도 하늘이도 사라졌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수사했지만 못 찾았어요. 처제 차가 강에서 발견됐어요. 사고로 처리됐죠. 하늘이는 같이 죽은 걸로 추정됐어요.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김영우가 울었습니다. 나는 물었어요. 그럼 하늘이는 어떻게 폐공장에 있었던 거죠? 모르겠어요. 누가 숨겨놨나 봐요. 왜요? 증거로 쓰려고 했나? 아니면 진짜 죽이려다가 못 죽였거나.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늘이 만나고 싶으시죠? 김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요. 하늘이는 당신을 기억 못해요. 알아요. 너무 어렸으니까.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저랑 살았어요. 저한테 익숙해졌어요. 김영우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알아요. 제가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며칠 후 하늘이를 데려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하늘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영우가 하늘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아, 나 아빠야. 하늘이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이분이 내 진짜 아빠래. 하늘이가 김영우를 쳐다봤습니다. 기억 안 나는 표정이었어요. 김영우가 말했어요. 기억 못하는 거 괜찮아. 내가 3살 때 헤어졌으니까.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우는 하늘이한테 옛날 이야기를 해줬어요. 같이 공원 갔던 거, 붕어빵 먹었던 거. 하늘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었어요. 카페를 나와서 하늘이한테 물었어요. 어때? 기억나?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아저씨가 내 아빠래.
전 아저씨가 좋아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며칠 후 김영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 씨, 하늘이 제가 키우고 싶어요. 제 아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하늘이한테 물어보세요. 하늘이가 원하면 가는 거예요. 김영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세 명이 다시 만났습니다. 김영우가 하늘이한테 물었어요. 하늘아, 아빠랑 같이 살래? 하늘이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김영우가 계속 말했어요.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못 지켜줘서. 근데 이제는 잘 지켜줄게. 좋은 집에서 살고 학교도 보내줄게. 하늘이가 작게 물었어요. 민호 아저씨는요? 민호 씨는 안 같이 살아. 왜요? 그게 규칙이야. 아빠랑 아들은 같이 살아야 해.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민호 아저씨랑 살고 싶어요. 김영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늘이가 계속 말했어요. 아저씨가 저 구해줬어요. 밥 주고 옷 사주고 같이 일하고. 나도 그럴 수 있어. 아빠니까. 근데 전 아저씨 좋아요. 김영우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신이 아버지예요. 당신이 원하면 데려갈 수 있어요. 김영우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같이 키우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하늘이를 같이 키우자고요. 제가 법적 보호자가 되고 민호 씨가 실질적으로 키우고 전 자주 보러 올게요. 나는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힘들겠지만 해봅시다. 하늘이를 위해서. 하늘이가 물었어요. 그럼 아저씨랑 계속 살 수 있어요? 응.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김영우가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신고하고 서류 제출하고 몇 달이 걸렸지만 결국 하늘이는 김영우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랑 살았어요. 김영우는 한 달에 2번씩 왔습니다. 하늘이랑 놀아주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어요. 김영우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하늘이는 학교에 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장사도 잘 됐어요. 하늘이가 만든 장난감은 여전히 인기였습니다. 작은 공방을 차렸어요. 김영우도 가끔 도와줬습니다. 배송하고 포장하고. 어느 날 하늘이가 물었어요. 아저씨,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저도요.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폐공장에서 울던 아이를 데려온 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멈춰있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이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혈연으로도.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민호와 하늘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폐공장에서 울던 아이를 데려온 날 민호의 멈춰있던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늘이는 특별한 능력으로 민호를 살렸고 민호는 하늘이에게 따뜻한 집을 줬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나타났지만 하늘이는 민호를 선택했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